몸이 안 좋아서 공부할 수 없나? 약간 뭐 일찍 일어난 김에 방학 때 11시면 되게 일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네. 이때 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 주원아?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주원짱? 우리 저번 시간 어디까지 배웠죠?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죠? n하고 r을 헷갈리지 않는 거죠. 다현아, n하고 r 기억 좀 나요? 뭐를 n으로 했고 뭐를 r로 했는데 기억 좀 납니까? 중복순열에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뭔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유형편 풀고 있는 거죠. 유형편 집에서 이제 악통 영상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처음에 잘 따라와야 돼요. 좀 가방 좀 치워줘, 우리.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일단 원순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했었고, 잠깐 복습하자면 원순열은 접근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접근했냐? 첫 번째는 중복된 거를 어떻게 했죠? 나눠서 중복된 거 꺼져 이렇게 했죠. 중복된 걸 한 개로 봐서, 그래서 n 팩토리얼이었을 때 n으로 나눴다. 이게 이제 순열하고 차이점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기준을 세워서, 한 개를 기준 세우는데 쓰기 때문에 n-1 팩토리얼 하나를 이제 빼가지고 너가 첫 번째 자리야, 너가 기준이야 라고 이제 딱 세우면서, 그래서 걔는 이제 치지 않는 거지. 원순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중복이 허용되는 순열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n파이를 r을 했을 때 이 n은 뭐냐? n은 선택을 받는 거예요. n은 선택을 받고, 함수에서 보자면 선택을 받는 거지. 공역 같은 거지. 그다음 중복이 가능하다, 안 가능해? 중복이 가능하다. R 쪽이 선택을 하는 거. 중복 불가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제 n이 무조건 크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이제 중복 순열부터는 R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번 시간에 딱 두 개 배운 거죠. 원순열과 중복순열을 배운 거고, 이 원순열과 중복순열을 배웠었고, 여기서 이제 뭐 이웃하냐, 뭐 이웃하지 않냐, 뭐 기타 등등의 뭐가 들어가는 거지? 전형이 들어갔었던 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이제 특강이니까 뭐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진 않지만 유형편에 있는 것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안 풀면 또 다 몰라요. 왜냐면 화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또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이제 오늘은 또 뭐냐? 그래서 이 모든 공식의 근본은 순열이고 이제 고배 법칙에 적용하는 거고, 오늘 배울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숙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오늘부터 공부 좀 하고 있으세요. 너치 반복을 써있지 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제 순열을 했을 때는 어떤 거 할까요? 스튜던트?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를 배열하는 거는 몇 개가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팩토리얼이 됐겠죠. 7팩토리얼. 그러니까 모든 공식은 순열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쳐봐. A, B, C, C. 얘를 이제 배열하는 거야. 이제 얘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얘는 다 다른 거야. 지금 스튜던트에는 지금 T가 똑같네? 이걸로 하지 말자. 일단 뭐 다른 A, B, C, D, E로 AFG로 하자. 얘를 배열하는 거는 뭐 헷갈리니까. 뭐 다 달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거를 배열하게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요거가 요거의 차이점은 뭐일 것이냐. 얘도 이제 7팩토리얼로 보는데 나눠주게 됩니다. 나눗셈 연산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눗셈은 중복된 거를 한 개로 처리하는 역할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얘를 7팩토리얼을 먼저 썼다는 건 얘 다 다른 걸로 봤다는 거야. 다 다른 걸로 봤는데 AA, BB, CC가 되면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해요. 뭐 이런 거야. 내가 처음에 예를 들 때는 A, B, C, D, E랑 AAA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A, B, C, D하고 AA, C, D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배열했을 때는 뭐 당연했지만 A, B, C, D 그다음에 뭐 A, B, D, C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뭐 B, A, C, D 뭐 B, A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는 어차피 B가 지금 A로 바뀌었잖아.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A, B로 시작되는 거나 B, A로 시작되는 거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다 A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같은 거 취급해야 되는 거. 중복된 거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B가 A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A, B, C들을 배열했을 때 이 B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A, B, C들을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뭐 4팩토리얼이 나오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때 B가 A로 바뀌면서 이게 중복되는 게 발생하는데 그때 중복되는 게 몇 개 발생한다? 2팩토리얼만큼 중복되는 게 발생했다는 거지. 왜냐면은 A, B가 배열할 수 있는 게 뭐야? A, B 배열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A, B가 뭐 배열하는 방법이 뭐 A, B나 이렇게 된 모양이나 B, A나 어차피 이거 A로 이렇게 바뀌면 같아지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 취급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된 모양꼴들도 얘나 다 같은 놈이야. 이 두 개도 같은 놈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A로 바뀌면 둘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한 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눗셈 연산은 중복된 거를 하나로 처리해야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다 다른 건데 이 B하고 C가 A로 다 바뀌었어. 그러면 몇 개가 중복되게 발생할 것 같아요. 이 A, B, C에서 일단 AA만 봅시다. AA만 보면은 요렇게 A, B, C였던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몇 개가 중복되게 되냐? A, B, C를 배열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나오죠? A, B, C를 배열할 수 있는 몇 개 나오냐? 우리 A, B, C 배열하면 몇 개 나오고 다양한 A, B, C 배열하면 몇 개 나옵니까? 너무 어려워요? A, B, C 그냥 순서대로 순열 배열하면 뭐 이렇게 A, B, C 나오고 A, C, B 나오고 B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되고 뭐 B, C, A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시작되는 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나오죠? 3팩토리얼에서 몇 개 나오죠? 6개가 나오겠죠? A, B, C를 배열하면 근데 이 B, C가 다 A로 바뀔 거잖아. 일단 A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다 몇 개 취급해야 돼? 한 개 취급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왜냐면 A, B, C에서 B, C가 다 A로 바뀌어버리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3개가 똑같이 되면 중복이 몇 개 발생하는 거야? 3팩토리얼만큼 발생하는 거야. 왜냐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배열한 거를 지금 친 거야. 지금 승려로 친 거야. 다 다른 걸로 배열한 걸로 쳐서 7팩토리얼이 맞는데 이렇게 이 BC가 AA로 바뀌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6개 나올 만한 게 하나로 나오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나눗셈은 중복된 거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 나눗셈 연산이 들어갔다. 중복된 거를 한 개로 취급한 거구나. 그러면 이 삐삐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발생하겠죠. 다 다른 건데 똑같이 됐으니까. 중복이 몇 개 발생하겠어? 2팩토리얼 발생하겠죠. 이 CC도 뭐가 되겠어? 중복이 발생하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이 나오면 다 나눠주는 거야. 왜냐면 한 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보면 같은 것이 있는 개수들을 다 순열 공식 쓴 다음에 나눠주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근본은 다 다른 거라고 보고 배열시킨 다음에 근본은 만약에 7개를 배열하면 7개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배열한 거야. T팩토리가 나온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같아지는 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중복된 게 발생한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시작은 순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된 거를 다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뭐 그림 같은 모양으로 보자면 그게 뭐냐면 최단거리 가는 거예요. 최단거리. 그럼 이게 왜 최단거리 가는 게 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요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간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면 오른쪽으로는 최단거리 몇 번을 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는 거야? 4번을 가는 거예요. 최단거리로 간다고. 위로 몇 번 가는 거죠? 3번을 가는 거죠. 결론은 오른쪽으로 4번을 가고 위로 3번을 가면은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는 섞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결론은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돼요. B까지 가려면. 그다음 위로는 몇 번 가야 돼? 3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걸 배열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 가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까 문자로 생각한다면 그냥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걸 뭐야? B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야. 순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거는 이제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뭐 A, B, A, B, A, A,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배열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걸 배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열하는 거다 같은 의미가 있다. 같은 세는 거의 그 법칙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 최단거리 가는 거를 우리가 뭐 중학교 때는 뭐 여러분들 조금 공부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뭐 열로 한 가지 가고 열로 한 가지 가니까 열로 오는 방법은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 2개 더합니다. 2개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최단거리 세는 거 뭐 전에 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모르는 채로 있어요. 상관없고요. 공부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뭐 여기까지 여기서 열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있겠고 여기서 2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오는 거는 2가지를 한 가지 더 해서 뭐 3가지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최단거리를 셌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그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이런 방법들을 배웠던 적이 있었을 건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는 얘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7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것처럼 되냐면 4팩토리얼 나누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눈 거로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최단거리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얘 다 다른 거로 본 다음에 세는데 같아지면 왜 이게 중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는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설명하고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깨닫고 싶으면 관념적으로 듣고 그냥 깨달으면 그냥 암기예요. 맨날 얘기했지만 암기는 결론적으로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세보면 그러니까 못 세보는 애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세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안 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는 친구들은 안 세고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는 뭐 어렵고 자시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세다 보면은 이렇게 된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학문 자체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수학자들이 세다 보니까 규칙을 발견한 거지. 그 규칙을 통해서 다 세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 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노가다였어요. 시작이 원래 노가다인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가 싶으면 그냥 세다 보면은 아 이런 규칙들을 여기서 이렇게 발견했겠구나 수학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세보지도 않고 뭐 집에 가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공식만 외워 그러면 그냥 공식만 외운 거예요. 그냥 뭐 깨달음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세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세는 건 다 셀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을 시켜도 다 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센 것들 중에서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들을 내가 세보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공식은 다 순열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뭐 최단거리 가는 거리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중복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직접 세보면서 왜 이게 중복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16페이지를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으로 넘어가면 에센스라는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응? 저 이거 뭔 단어인지 아냐? 네, 저는 이 단어를 알 수 없습니다. 에센스를 알 수 없습니다. 뭐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1륜로 나열하는 경우를 따지는데 일단 2가 몇 개 있죠? 2가 3개가 있어요. 중복되게. 그 다음에 S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N하고 C가 있는 거죠. 결론은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7팩토리얼이 되겠죠. 다 달랐다면. 다 달랐다면 7팩토리얼이겠지만 여기 중복되는 놈들이 3개랑 2개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개 취급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된다.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뭐 7, 6, 5, 4, 3부터는 3팩토리얼 없애버리고 2는 나눠주면 42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만 보더라도 아 나눴네, 아 중복된 거 하나 처리했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공식만 봐도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S가 오게 되는 경우는 S만 배열하면 되죠. S 배열하고 나면 가운데 배열할 게 누군가 되는 거죠? NC죠. 이것만 배열하면 되죠. 양 끝에 S가 왔으니까. 이거는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열하는 거니까 다 5개를 배열하는 거가 5팩토리얼이 되겠고 같은 게 3개가 있죠. 3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죠.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5, 4, 20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3개의 입끼리 서로 이웃하게 되는 거. 자, 이웃하는 것도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2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이제 2를 한 묶음으로 놓고 배열할 건데 이웃하게 되면 이제 2를 한 묶음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순열 때부터 맨날 나온 거죠. 그러면 배열하게 되면 총 몇 개를 배열하겠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중복되는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나누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이웃했던 거를 다시 배열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2를 배열하면 값이 나. 그 2 배열해봤자 몇 개 나오냐?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어차피 뭐 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래 3팩토리얼을 곱했던 게 그냥 1을 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 여기 안에서 배열해봤자 바뀌는 게 없는 거죠.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원래 이웃했던 것들은 한 개로 묶어가지고 다 배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에서 배열했었는데 안에서 배열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총 몇 개가 나온다? 여기 60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번은 N이 C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경우에 자, 요거에다 별표 하나 쳐보세요. 요거를 은근히 어려워요. 자, N이 C보다 앞에 온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자, N이 C보다 앞에 온다. 여기 별표 치시고 이게 N이 C보다 앞선 경우, 앞에 오게 배열하는 경우
요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똑같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또 깨달아야 되겠죠. NEC보다 앞에 있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N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를 배열할 때 C가 NEC보다 앞에 있다고 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C가 먼저 온 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NEC보다 앞에 와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이런 느낌은 이 네 개로 일단 볼게. 이 N하고 C를 똑같은 걸로 봐요. 그냥 C로 봐요. A, B, C, C로 봐요. 그냥 A, B, C, C로 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A, B, C, C가 배열이 됐어. 그러면 무조건 앞에 있는 C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N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앞에 있는 C가 배열할 때. 왜냐면 이게 순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순서가 안 바뀌어요. 왜냐면 N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 N하고 C가 무조건 어떤 놈이 앞에 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같은 문자로 보시면 돼요. 같은 문자로 본 다음에 배열했을 때 나중에 뭐 이렇게 되겠죠. 뭐 A, C, C, B가 됐어. 그럼 이 C만 N으로 바꾸면 돼요. 마지막에 배열해놓고. 왜냐면 N 같은 문자로 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칠표하니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돼요. 어떤 게 앞에 있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의미죠. 여기서도 이제 지금 ESSNC가 있는데 ESSNC가 있는데 NEC보다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N을 뭐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C로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 같은 거에 왔을 때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고 봅시다. 이게 또 꼭 붙어있을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됐어. A, C, B, C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C가 또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C가 무조건 N이 된다는 거면 되는 거죠. 무조건 N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라고 똑같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로 생각해서 배열하면 돼요. N이 C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두 문자를 똑같은 걸로 보면 돼요. 왜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걸로 보면 어차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얘도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얘도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자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거로 보면 한 가지밖에 주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0이 되고 있다. 그렇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다이앤은 벌써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요. 이제 11시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11시에는 좀 살아있으면 좋죠. 죽지 마시고. 자, 그럼 문제 7-1번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7-1번 졸리니까. 우리 다현이는 지금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길이 서로 이웃하면 묶어서 배열하고. 공식 자체는 뭐 쉽죠, 여러분들은.
요렇게 이제 뭐 배운 대로 하자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겠고,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그래서 뭐 7-3번 같은 문제들을 은근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을 알파벳 순서대로 놔야 한다라고 나오면 이게 그 같은 것이는 순열로 생각을 잘 못하고 헤매는 거죠. 막 다 세요. 진짜 많이 세는 경우. 뭐 세도 되죠. 뭐 세도 되긴 하는데 결론은 알파벳 순서대로 변한다 그러면 자음들은 한 문자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음은 다 한 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번에서도 가끔 이제 자음이 뭐지요? 선생님 모음이 뭐죠?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음은 D, L 그 다음에 G, N, T 이 5개가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한 가지로 취급하면 돼요. 한 가지 문자로. 자음은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뭐 A 같은 걸로 뭐 본다든지 뭐 대문자 A로 본다든지 다 똑같이. 그다음 이제 모음이 몇 개가 남냐면 그러면 I, E가 남네요. 모음이. 그다음에 I, 이래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 번에 볼 때도. 총 몇 개냐? 8개예요. 8팩토리얼 되겠고 A는 5개니까 5개로 5팩토리얼 나눠주고 중복됐으니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뭐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 그럼 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배열할 일이 없으니까. 같은 걸로 취급하면은 배열할 필요가 없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 전자동 배열,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 배열을 같은 것이 있는 문자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를 은근히 애들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대놓고 내면은 안 까먹죠. 근데 이제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뭐 A랑 C랑은 누가 앞에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같은 것으로 있는 걸로 취급하면 되는데 그걸 까먹는 순간 이제 세고 있는 거죠. 세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죠. 저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거랑 같이 매칭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 8번으로 넘어가면 페이스 8번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점점점 이제 되는 건데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변수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0이죠. 항상 0 때문에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쭉 오죠. 1이 3개고 이제 2가 2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뭐 푸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푸는 방법은 2가지. 왜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걸 나눠서 풀 때 전체를 만약에 그냥 세잖아? 그럼 0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면 0이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근데 0이 맨 앞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0이 맨 앞에 오면 7자리, 6자리 자연수가 안 나와요. 0이 맨 앞에 오면. 근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봐봐. 첫 번째는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2가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센다고 치면. 근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6자리 자연수니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세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세는 거죠. 그대로 또 어떻게 있겠어? 전체 개수에서 1번을 빼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 개수에서 1번을 빼는 방법도 있겠죠. 왜냐면 1번은 안 되니까. 제외시켜야 되니까. 이게 지금 다 된 건데. 그래서 여기 해설지는 지금 2번과 3번은 그냥 샜어요. 지금 해설지에서는 2번과 3번을 샜는데 우리가 전체에서 1번을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나누는 거를 통해서 찾는 거니까. 결론은 나눈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얘를 센다 그러면 111, 22를 배열하는 거죠. 여기 이제 111, 22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5팩을 3팩, 2팩을 나눠준 것처럼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1이 맨 앞에 오면 하나 없앴죠. 그러면 0, 1, 1, 2를 배열
2가 앞으로 오면 0, 1, 1, 1, 2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는 5팩을 3팩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앞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는 사실 뭐가 돼? 전체는 세면 어떻게 된 거죠? 6개니까 6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게 전체죠. 전체죠? 이걸 다 배열하는 게 전체니까. 이 전체 배열하는 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 2가 맨 앞에 오는 경우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에서 얘를 빼도 됩니다. 아니면 얘네 둘을 더해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그다음 두 번째로 2번은 뭐냐 이제 2번은 11222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4개를 먼저 택해요. 택한 다음에 배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번 같은 걸 이제 문제를 줄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는 뭐냐면 택하는 거 따로 배열하는 거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에 가야 그래요.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봐봐 지금 111 그 다음에 2가 3개가 있어요. 여기서 4개를 먼저 택하는 거예요. 4개를 택하여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배열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뭐 1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2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을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4개를 선택하는 거면 최소한 1이 몇 개 들어가야 돼? 1개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이 1개 들어가는 경우랑 1이 2개 되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1 하나 들어가면 2가 다 나오는 거죠. 선택이 되는 거죠. 먼저 선택하는 거. 1, 2, 2, 2, 2.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4개 선택하는 거는 1, 1, 2, 2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4개를 선택을 해요. 이거 말고는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을 하나 선택해서 2, 3개 선택하든지 1, 2개, 2, 2개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놓고서 선택이 끝난 다음에 얘를 배열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버리는 거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나누면 되겠죠. 3개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4팩토리얼을 2개가 같으니까 2팩, 2팩 나눠주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알겠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8-1번을 지금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중복된 거 하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근본은 순열이에요. 순열. 순열에서 모든 공식이 파생이 됐죠. 근본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1번은 뭐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랑 쭉 들어가는 거 2가 맨 앞에 오는 경우 뭐 나눠서 풀어도 되겠고요. 전체에서 빼도 되겠고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0은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2가 3개 들어가는 경우 2가 2개 들어가는 경우 2가 1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열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대충 오죠? 느낌이 오시죠? 이건 한 가지겠고 이건 3팩을 2팩으로 나눠보니까 3가지 있고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3가지니까 총 7개가 답이 되겠죠. 2번에서 7개.
1번은 이건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2팩, 2팩, 2팩. 이게 60까지, 이게 90까지가 돼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0가지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뭐 짝수 개수는 뭐 또 이렇게 제외하고 뭔가 0이 또 변수가 좀 발생해요. 0을 좀 제외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자, 필수 9번까지만 하고 칩시다. 필수 9번. 오늘 그래도 중복조합에 좀 들어가야 돼요. 중복조합이 또 중요한데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 자, 필수 9번은 최단거리 가는 건데 필수 안 풀어준 것들은 나중에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와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가서 A로 갔다가 P로 갔다가 B로 가는데 거쳐가는 거죠. 자, 1번은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총 몇 번 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이니까 9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건 오른쪽 5번, 그 다음에 위로 4번을 배열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 2번에서는 P를 거쳐간다 그랬죠. 그래서 A에서 P로 먼저 가는 거를 숫자를 센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를 숫자를 세면 되겠습니다. A에서 P로 가는 거는 오른쪽 3번, 위로 2번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고 3번, 2번이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니까 오른쪽 3번, 위로 2번. 그래서 먼저 P까지 가는 거를 먼저 세주시고요. 5번인데 3번, 오른쪽 3번, 여기서 오른쪽 3번에다가 위로 2번이죠. 이거 배열하면 되겠고 P에서 B는 오른쪽 2번, 위로 2번이죠. 여기를 배열해주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26가지가 나와요. 계산하면. 그럼 얘가 지금 10가지랑 16가지가 나와서 6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거.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A에서 P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전체에서 2번을 빼면 돼요. 자, 당연히 P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A에서 P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요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나중에 조금 쓰일 것 같은데 잠깐만 보세요. 열로 오잖아요? 그럼 P를 거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P를 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른쪽이랑 위로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면 이렇게 방향 가는 거 나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됐다면 C, D, E, F. 실제적으로 요거를 갈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뭔 소리냐면 C, D, P, E, F로 나누는 거는 이게 여기서 열로 갈 때 P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사실 C를 거쳐가거나 D를 거쳐가거나 E를 거쳐가거나 F를 거쳐가는 거 4가지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나눴냐? 겹치지 않게 하려고.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오른쪽과 위로만 갈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데를 설정하잖아? 그럼 여기 가는 거가 여기로 갈 수 있잖아. 그럼 겹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지나지 않고는 여기 갈 수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5가지를, 이 5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정하냐? 봐봐. C를 지났던 건 D를 갈 수가 없어요. D를 지났던 거는 C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이랑 위로만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겹치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 D, P, E, F를 갔던 게 E를 갔던 게 F 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A에서 B로 가는 거를 다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요거를 조금 이해할 때 이게 오른쪽과 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눠버리면 겹쳐지는 게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를 나눴을 때 1번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체를 나눠보면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자면 A에서 E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에서 F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나누냐?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오른쪽과 위로 가니까 E로 갔던 거는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풀 때 P를 거쳐가지 않는 거를 구하라고 했다고 치면 1번, 2번, 4번, 5번을 다 사실은 더해야 되는 거죠. 전체에서 안 뺄 거면.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세요. 이거 셀 수 있죠. 왜냐면 오른쪽 한 번, 위로 몇 번이죠? 4번이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나눠지게 되겠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다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알잖아. 전체에서 뭐를 빼는 게 빠르다? 요 놈을 빼는 거지. 아까 우리가 구해놨다. 예. 얘를 빼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전체는 여기 구해놨잖아요. 1번에서. A에서 B로 가는 거. 구해놨잖아. 그래서 3번 문제는 전체 9팩토리얼, 5팩토리얼, 4팩토리얼 된 거에서 얘만 빼는 게 빠르겠죠. 60까지. 아니면 이걸 다 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제 빼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역을 늘리기 위해서 막 이것도 다 구해봐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으면 이 나누어지는 것과 이걸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고 왜 다 세다 보니까 그게 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는 다 해보는 게 최고예요. 결론은 경우의 수는 노가다를 다 떼어서 왜 그쪽이 제일 빠른 거고 왜 그게 가장 계산이 간단한 거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빼래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못 풀어요. 이게 응용이 안 돼요. 공식만 외워놓은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요? 이제 애들이 이제 안 해본 친구 있잖아. 공식 대충 외운 친구도 있잖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접근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확통에 재능이 없다든지, 내가 확통에 필요한 재능은요, 노가다의 재능이에요. 세보는 재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세보면서 공부했냐 아니면 안 했냐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통을 못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공식만 외운 친구, 안 세봤던 친구들 귀찮아 그냥 대충 외워 뭐 하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쉬운 문제들은 공식만 외워도 풀리거든요. 이제 응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은 결론은 쉬운 문제일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과 대충 공부했던 애들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문제 9-1번 하나 풀어보시고 쉬면 될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세요. 문제 9-1번 풀고 쉬세요. 자, 태단거리로 가는 것들을 쭉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고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쪼개서 갈 것이냐, 뭐 그런 문제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긴 하지만, 뭐, 사실 수능에는 요즘 안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뭐, 내신은 모르겠어요. 이러다 또 어쩌다 한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나눠가지고 푸는 건데, 같은 방법이에요. 필수 10번을 보자면, 중간에 뭐가 이게 장애물이 있죠. 그죠? 뭔진 모르겠지만, 뭐, 장애물이 있어서, A에서 B로 가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쪼개가지고, 여기가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보통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 가게 되면 아까 요렇게 가게 되면 요렇게 나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왜냐면 이게 오른쪽하고 위로 가는 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야지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간 놈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간 놈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네 개를 거치지 않고는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다 되도록 나누는 거야. 약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그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겠지만 이걸 쪼갤 때 중복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전체를 세는데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A, B, C, D 네 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 네 가지를 세면 다 전체를 센 거야. 그러니까 빠뜨린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이 A, B, C, D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에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나중에 겹친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되게 좋거든? 왜냐면 겹치면 나중에 빼줘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센다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PQ, RS라고 많이 쓸 텐데. 그러면 결론은 P를 지나고 Q를 지나고 R을 지나고 S를 지나면 이 전체 이렇게 지나가는 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전체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P를 갔다 온 게 PQ나 R이나 S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나오면 결론은 네 가지로 나눠 세는 거죠. 첫 번째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세주고요. 두 번째로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A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요거를 다 해서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조금.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오히려 중학교 때 방식으로 세는 친구들도 있다. 하여튼 뭐 그게 세는 친구도 있더라고, 중학교 걸로. 일단 지금 고등학교 거로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거를 응용해가지고, 봐봐. 요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를 이제 C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결론은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P, Q, C, R, S를 지나가는 것처럼 되는 건데, 전체에서 이 C를 지나가는 걸 빼주면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까 전에 나눈 거는. 왜냐면 이 C를 지나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C를 지나가는 것만 빼면 다 이 장애물을 안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뭐를 빼줘도 된다?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빼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나눌 때 이렇게 C로 지나가는 거 나눌 수 있겠지.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만 빼는 거지. 이게 이제 다른 풀이가 되는 거죠. C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면서 이제 느낌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공식만 세면 되니까 공식대로 풀면 되니까 뭐
A에서 P 가는 건 한 가지겠죠? 그 다음에 P에서 B가 한 가지니까 이거 한 가지 나오겠고, 뭐 A에서 Q 가는 건 어떻게 돼? 오른쪽 한 번, 위로 3번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고, Q에서 B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다섯 하나니까 6팩을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5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을 다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어요. 뭐 노가다죠, 이것도. A에서 I 가는 거는 오른쪽 3번, 위로 1번이니까 4팩을 3팩 나눠주면 되겠고, R에서 B 가는 거 오른쪽 3번, 위로 3번이니까 6팩을 3팩, 3팩 나눠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식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에서 S가 이건 한 가지죠? 한 가지고, 여기서 하나, 둘, 2번 가고, 위로 4번 가면 되니까 6팩을 한 가지에다가 6팩을 2팩과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15가 나옵니다. 이게 한 가지죠? 다 더하면 돼요. 120까지가 나옵니다. 전체에서 빼도 돼요. C 가는 거. 자, 그러면 문제 10-1번도 한번 나눠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10-2번도 한번 최단거리로 가는 것들을 한번 다 구해보세요.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것이는 순열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오면서 풀어보시고, 요즘 최단거리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시험에서 언젠가 다시 또 나올 때가 있겠죠? 안 나오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자, 열심히 나눠보세요. 세시고. 시간이 다 금입니다. 여러분들. 장애물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장애물이죠. 그럼 나눌 때 이렇게 갔으니까 나눠질 때는 일단 여기를 장애물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 양쪽 끝에 사이드를 정리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P로 갔다가 뭐 B로 가는 방법,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A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으로 나눠서 뭐 다 세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만들어 내가지고 여기를 뭐 C라고 놓은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있겠죠?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을 빼도 된다. 맞죠? 개인적으로 얘가 더 빠르긴 하겠죠? 다 세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지 않겠냐? 아니야? 요 방법이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요거 다 세는 방법보다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세주진 않을게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만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 몇 번이냐, 밑으로 몇 번이냐, 이건 못 세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은 선생님 하지 않을게요. 저렇게 나눠서 풀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같은 것은 순열 공식 자체는 심플하니까. 그 다음에 10-2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렇게 되죠, 지금. 요렇게 밑에가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죠. 이때 이제 항상 기본이 뭐냐면 이 없어진 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삼을 때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요 장애물 양 끝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P하고 Q 이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P하고 Q 나눠지면.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끝에서 시작하는 거야. 장애물 끝에서. 여기서도 이제 R하고 Q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확장시켜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A에서 B 가는 최단 거리는 A에서 P 갔다가 B로 가는 방법하고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세면 나눠지는 거.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긴 하지만 이 장애물 있는 경우도 이렇게 나누는 거. 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누면은 뭐 공식을 몰라서 틀렸다. 뭐 내가 공식 몰라서 틀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약간 응용을 시켜서 막 수능 같은데 문제 나왔을 때 막 나와요. 문제들이 최단거리 문제들이.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장 가면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 연습 문제들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풀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숙제로.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뭐 여기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앞에 것부터 안 풀렸다. 앞에 것부터 다 풀고 이해가 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지. 뭐 앞에 게 안 됐는데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를 보시면 시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뭐 많진 않지만 여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조금만 가질게요. 일단 첫 번째 16번 문제를 보시면 뭐 시역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 유형의 문제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16번 시역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뭐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눠지죠. 이렇게. 아홉 개 영역이 있는데 4, 5, 6, 7, 8, 9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순열 문제인 거는 다 알겠죠? 혹시 모르겠다. 딱 봐도 원순열이잖아요. 그치? 근데 원순열에서 한번 우리가 원순열을 딱 타서 기준을 딱 세우잖아? 기준을 딱 세우는 순간부터 걔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기준을 한번 딱 세웠을 때 또 원순열을 계속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색칠을 해?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안에서 만약에 안에서부터 칠한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안에부터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구분이 안에서 원순열을 한번 쓰잖아? 기준을 딱 세웠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순열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틀리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안에는 원순열 봤어. 근데 또 4, 5, 6도 원순열로 봐. 아니지. 이거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왜냐면은 안에가 색칠이 돼 있잖아. 다 구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원순열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에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배열하기 전에는 먼저 봅시다. 자, 9개 영역을 9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내가 영역을 일단 1, 2, 3, 4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마 여러분 책에 없겠죠. 나눠놨는데 각 영역에는 한 가지만 색하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자 봐봐. 먼저 선택부터 하는 거야. 색깔을 먼저 선택해요.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여기 안에 먼저 색칠할 거 먼저 정해요. 9가지 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색깔을 먼저 뽑아.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항상 선택하고
배열하고 선택하고 배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막 가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 문제에서 첫 번째 뭐냐? 만약에 1, 2, 3번의 영역을 칠하면 일단 3개를 먼저 선택해. 9C에 3. 9가지 색깔 중에서 가운데 칠할 색깔을 먼저 3개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순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3 빼기 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이게 1, 2, 3번을 칠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순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원순절 끝. 기준 세운 거야. 그럼 이제 원순절 안 써도 돼요, 이제. 한번 썼으면. 다 이제 그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원순절 한번 썼어. 안 쓰면 안 돼. 그럼 그 다음 번, 4, 5, 6번을 또 칠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색깔이 몇 개가 남았죠? 9개 중에 3개 썼으니까 몇 개 남았지? 갑이나? 6개 남았죠. 그럼 이제 6개 중에서 다시 3개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4, 5, 6번을 칠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배열할 때는 이제 원순절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그냥 3팩토리얼을 그냥 해주면 돼요. 배열할 때.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배열하고. 근데 한 번 원순절 썼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원순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은 색깔도 몇 개밖에 안 남았어? 3가지밖에 안 남았죠. 뽑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뽑았어요. 그냥 이제 7, 8, 9 배열하는 거야. 그게 3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뽑고 배열하고 뽑고 배열하고 이게 되는 건데 원순절을 한 번 썼으면 그 다음에는 원순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답이에요. 이걸 다 곱하면 답이에요. 이걸 다 곱하면.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콤비네이션부터 하면은 뭐 9, 8, 7에다가 3 팩토리얼이니까 3, 2, 1이겠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곱하고 그 다음에 6 콤비네이션 3 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 9 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는 게 나오는데 뭐 이거 다 곱하세요. 곱하는 겁니다. 이거 다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순절의 약간 어려운 문제들, 응용된 문제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부터 칠한 거예요. 안에 이게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칠하고 4번부터 6번,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쉽진 않죠? 뭐 계산하면 3분의 9 팩토리얼 나오는데요. 계산은 여러분 해보시고요.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조합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공식대로. 조합도 다 잊어버렸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중복을 허용해서 그 5가지 그 수를 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인데 5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다.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복 순열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17번도 그러니까 결론은 0, 1, 2에서 5개를 선택해요. 중복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하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때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형을 주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배열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 봤더니 1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1을 몇 개 뽑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지. 1이 몇 개 있냐. 1을 아예 안 뽑으면 그냥 자연수 배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1이 없는 경우,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그죠? 3번 나오는 경우. 자, 일단은 맥시멈 1을 몇 번 뽑아야지 이웃하지 않을 수 있냐? 첫 번째는 1을 아예 안 뽑아요. 1이 없는 경우. 일이 없다. 두 번째로는 1이 몇 개 있는 경우가 있겠어요? 1이 1개. 세 번째로는 1이 몇 개
맥시멈 해봤자 이 이웃하지 않으면 5개니까 이렇게 이 3개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웃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1을 몇 개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1을 3개까지. 4개 이상 뽑으면 무조건 이웃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몇 개까지를 뽑아야 되냐. 그 다음에 1이 없으면 결론은 뭐하고 뭐만 뽑은 거야? 0하고 2만 뽑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웃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5자리잖아. 이렇게 5자리잖아. 5자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일단 0은 올 수 있어 없어? 0은 못 오죠? 어차피 1은 안 뽑을 거야. 0하고 2에서만 한데 0은 못 오니까 무조건 첫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2가 되는 거겠죠. 첫 자리는 무조건 0은 못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2가지야. 0하고 2 둘 다 올 수 있어. 여기부터는 이제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 2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4승이 되죠. 2파이의 4가 돼서 2의 4승이 돼서 16이 되는 거죠. 1이 없는 경우에. 자, 1이 한 개가 나와도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이 한 개가 나오면 이웃할 수가 없는데 이제 1을 어디다가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닙니까? 1을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나눠지는데 자, 일단 1이 한 개면은 당연히 좀 5자리 중에서 맨 앞에 올 수도 있겠고, 2번째 올 수도 있고, 3번째 올 수도 있고, 4번째 올 수도 있고, 5번째가 올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이제 풀라고 못 풀 텐데, 자, 1이 한 개에 있는 경우에는, 맨 앞에 오는 경우는, 1이 이렇게 맨 앞에 오면,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1이 하나 와서 끝났어. 0하고 2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것도 2의 다승. 왜냐면 0이 2가지, 0이 2가지, 0이 2가지, 0이 2가지. 근데 봐봐. 이제 1이 맨 앞에 못 오잖아? 좀 달라져. 나머지 경우들은 좀 달라지는데 이것도 결론 다 노가다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조건 뭐로 고정되냐면 0하고 2만 와야 되는데 무조건 2로 고정이에요. 0이 뭐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앞에 2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0이 오면은 그 5가지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1이 맨 앞에 온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몇 가지냐면 2를 3번 곱하면 돼. 다 2의 3승이에요. 왜냐면 0이 2가지 다 올 수 있으니까 2의 3승이 나와요. 맨 앞에 오는 경우만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1은 왔으니까 이제 0, 2에서 선택하는 거야. 다 0, 2에서 선택하는 거야. 0, 2에서. 1은 이제 못 와요. 하나밖에 못 온다고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2의 4승하고 더하기 2의 3승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하나가 오는 경우가 16이랑 이게 16이죠. 이게 32예요. 8, 4, 32. 48개가 와요. 자, 이제 1이 2개가 오는 경우부터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이제 1이 2개가 오는 경우. 자, 1이 2개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이 이웃하지 않는 거를 구하는 게 빠르겠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빠르겠냐? 우리 다현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웃하는 걸 전체에서 빼는 게 빠를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이 2개가 오는 거를 뽑을 때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다 나누는 거예요. 결론은 1이 맨 앞에 있던지 아니면 2가 맨 앞에 있던지. 그러니까 1이 2개가 나오는데 1이 맨 앞에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2가 맨 앞에 있는 경우. 자, 1이 맨 앞에 있게 되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 나머지 중에 하나 1을 골라야 돼요. 나머지 중에 하나 1을 더 가야 돼요. 왜냐면 1이 지금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1을 만약에 고르는 방법은 4 콤비네이션 1이에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 1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갔다 생각해봐. 나머지는 다 뭐 뽑아야 돼? 0하고 2에서 뽑아야 돼. 0하고 2에서. 이제 1은 더 이상 못 뽑으니까. 그래서 4 콤비네이션 1에다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3승이 되는 거지. 4 곱하기 8이 돼서 32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맨 앞자리에 2가 나오는 케이스에는 맨 앞자리에 2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골라야 되죠. 1을 2개를 써야 돼요. 1을 2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1을 2개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올 것이냐. 여기다 1을 2개 쓰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1을 2개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봐봐. 1을 2개 고르는 방법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붙어있는 걸 다 빼요. 봐봐. 111, 11, 11. 다 세도 돼요. 사실 다 세도 되는데 그냥 붙어있는 거 11, 11, 11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이걸 빼버리면 1끼리 이웃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총 몇 가지냐? 6 빼기 3이면 3가지예요. 결론이 이거 3가지밖에 안 나와요. 1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돼 있던지 해보시면 써볼게요. 그냥 이거 세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이 3가지밖에 안 나와요. 테레가 더 빠를 수 있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이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 1이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 1이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얘 다 똑같은데 1 들어간 거 제외하고는 다 뭐에서 못 뽑아야 돼? 0에서 2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의 제곱계야. 왜냐면 나머지는 0하고 2 두 개가 뜻이지. 다 2의 제곱계가 나와요. 이렇게. 3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12개가 나와요. 더하게 되니까 이게 44개가 나오는 거죠. 1이 2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되면 이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막 다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런 거를 응용 문제를 풀 때까지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 번에 풀리냐? 그러면 여러분 천재예요. 그 다음에 1이 3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얘밖에 없어요. 1이 3개 나오는 거. 이 모양밖에 없어요.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0하고 2 뽑고 0하고 2 뽑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뭐야? 2의 제곱계니까 이게 몇 개 돼? 4개밖에 안 나와. 그리고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16, 48, 44, 4를 더하게 되면 답이 몇이 되냐? 104가 나옵니다. 어렵죠? 지금 얘는 아마 그 17번은 16번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질 텐데 이게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노가다를 하는 게 몸에 배에 있어지 않으면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켜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하지만 뭐 개념서 하나 보고 이게 뚝뚝뚝 다 풀린다.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원래 이런 거 잘 못 푸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어떻게 저렇게 푸는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함수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죠? 두 집합 x에서 y로 갑니다. x에서 함수 y로 가는데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치역이 지금 공역이 A, B, C인데 이 A, B, C가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A, B, C가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C가 선택되고 나머지 한 개만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는 지금 공역이 A, B, C니까 A, B, C 중에 한 개라도 다 선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전체에서 다 선택이 안 되고 한 개씩만 선택된 경우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치역이 봐봐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치역이 이거의 부분집합이 치역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갑이나 치역은 여기서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치역은 뭐냐? A만 되는 경우, 치역이 A인 경우, B가 되는 경우, C가 되는 경우.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두 개씩 선택된 거야. A, B가 치역이 되는 경우, B, C가 치역이 되는 경우, A, C가 치역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 선택되는 A, B, C가 치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누구를 구하라고 하냐면 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치역을 나눴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이 A, B, C가 치역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게 생각보다 빡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보면 알겠지만 1, 2, 3 뭐가 중복이 되게 만들 것이냐부터 생각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걸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이걸 중복 순열로 풀려면 전체에서 얘네들 다 빼요. 얘네들 다 뺍니다. 그러니까 중복 순열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곧바로 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 A, B, C를 전체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전체 갈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몇 가지 갈 수 있죠? 세 가지 갈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갈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이 전체는 뭐냐? 3파이의 4예요. 3의 4승이고 81가지가 나옵니다. 전체는 81가지가 나와요. 왜냐면 다 세 가지씩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선택받는 애들이고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순열이에요. 자, 이때 A로 갈 수 있는 치역이 A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다 A 몰빵이야.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A 몰빵이에요. 자, B가 치역밖에 안 나와. 다 B로 가는 거야.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C 몰빵이야. C밖에 못 가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치역이 A, B, C인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A 몰빵, B 몰빵, C 몰빵. 자, A, B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없다 생각하는 거야. 자, 얘가 없다 생각하면 지금 여기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얘가 2의 4승계가 돼요. 왜냐면 A, B니까 C는 없다 생각하고 간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2의 4승이 되면은 뭐가 2의 4승에 뭐 포함이 되어 있냐면 A 몰빵과 B 몰빵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C가 없다고 해서 내가 중복 순열로 구한 거야.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인데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A랑 B 몰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몰빵, B 몰빵을 빼줘야 돼. 두 가지를 빼줘야 돼. 이렇게. 왜냐면 얘가 지금 없어서 두 가지 갈 수 있고 얘 두 가지 갈 수 있는데 다 A로 가는 경우도 있다. 다 B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두 개 빼줘야 돼. 이거는 이제 그 A, B가 치역인 경우가 아닌 거지. 그래서 빼니까 이게 몇 가지가 나온다? 이게 2의 4승이 16이죠. 14가지가 나와. 다 이게 14가지가 나와. 자, 그래서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주는 거야. 그럼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풀이 과정이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두 개를 안 빼요. 그래서 당연히 변사하는데 이 두 개를 빼야 된다. 이 두 개를 빼야 된다. 그래서 81에서 요거 세 가지 빼고 요거 14 곱하기 3 하면 42니까 45를 빼요. 답은 36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 요 A, B, C 3번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쪽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봐봐. 이게, 결론은, 봐봐. 이건 이제 이것도 가능한데, 이게 두 개는 한 곳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중복이 하나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A, B, C를 다 가려다 보면, 어차피 봐봐. 하나, 얘가 만약에 A 갔어, 얘가 B가 갔어, A, C 갔어, 나머지 하나는 A, B, C 하나 가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가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게 A, B, C가 다 치역이 되려면. 그러니까, 한 곳으로 가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두 개가 한 곳으로 갈 거다. 자, 여기로 곧바로 푸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 뭐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두 개가 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한 쌍을 만드니까 4 콤비네이션 2로 해가지고 4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걔는 한 곳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4 콤비네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4개 중에 2개 선택해. 1, 2를 선택한 거야. 그럼 1, 2는 같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총 몇 개가 된 거죠? 얘가 한 묶음으로 묶었어.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돼. 1대1 대응처럼 가야 돼. 1대1 대응처럼. 그러면 1대1 대응처럼 가면 거기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순열이 됩니다. 이게 순열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중복 순열로 풀었는데 지금 두 번째 방법, 곧바로 A, B, C로 가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개는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2개를 모아. 그게 뭐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1, 4, 뭐 2, 3,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2개를 모은 다음에 이게 모아졌어. 이렇게 나눠졌어. 3개로. 그러면 이 3개가 1대1 대응으로 가면 돼요. 다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3팩을 곱하는 거죠. 1대1 대응. 3P에 3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6 곱하기 6에서 뭐가 나온다? 36이 나오죠. 나오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전체에서 빼는 걸 뜨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낫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것들이 있거든? 그냥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방법. 이게 지금 두 번째죠. A, B, C를 곧바로 구하는 거야. 치역이 나오는 방법은.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50분이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어렵죠? 뭐 아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 이제 그 확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응용들을 조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장 기본기만 해가지고는 수능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9번. 자, 집합 x가 1, 2, 3, 4, 5인데 x에서 x로 가는데, 그러니까 1, 2, 3, 4, 5, 6에서 조금 어렵죠? 원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는 거예요. 앞에 문제들은 또 쉬울 거예요. 다른 연습 문제들은. 이건 시험 연습 문제라서 그래요. 자, x에서 가는데 가 조건이 뭐냐? f4의 값은 소수이다. 그러니까 소수인 게 뭐가 있죠? 2, 3, 5까지 있죠. 그러니까 4는 2 또는 5 또는 2 또는 3 또는 5로 갔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로 나눠준다는 거죠. F4로 갈 수 있는 게. 나눠서 푸는 거야. 자,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부터는 여러분들 그 4보다 작다 그러면서 F4가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X가 4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정의역이 4보다 작으면 치역의 F4, X F4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조건 X가 4보다 크면 정의역이 4보다 큰 거 5, 6을 얘기하는 거죠. fx는 f4가 간보다는 큰 데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이거는 나눠놓고 풀면은 좀 쉽거든요. 결론은 f4가 갈 수 있는 게 2, 3, 5예요. 그럼 2, 3, 5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볼까? 먼저 2로 간 거로 여기서 할게. 2로 갔다. 첫 번째 케이스 2로 간 거. f4가 2인 거부터 할게요. f4가 첫 번째, f4가 2로 간 거. 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4보다 작은 거 1, 2, 3은 F4보다 작은 데로 가야 돼. 그럼 갈 곳이 누구밖에 없냐면 1, 2, 3은 무조건 누구밖에 못 가냐면 1로밖에 못 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F1도 1로 가고 F2도 1로 가고 F3도 1로 가니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결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x가 4보다 클 때 5하고 6이죠. 5하고 6은 갈 수 있는 게 f4보다 큰 거니까 3, 4, 5, 6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도 4군데를 갈 수 있어요. 6도 4군데를 갈 수 있어요. 1, 2, 3은 다 한 가지예요. 뭐 다 1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f4가 2로 가는 경우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F4가 2로 가면. 그러니까 요거 2로 가면은 F4보다 작으면, 정의역이 4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데로 가야 돼. 1밖에 갈 데 없어요. F4가 5, 6은 큰 데니까 3, 4, 5, 6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F3이 3으로 갔을 때를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어디로 갔다는 걸 하면 되냐면 3으로 간 걸 하면 됩니다. 나누는 거죠. 두 번째로는 F4가 3으로 간 경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 경우.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이제. 또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 1, 2, 3이 갈 수 있는 거는 1하고 2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도 두 가지 갈 수 있는 거야. 2도 두 가지 갈 수 있는 거야. 3도 두 가지 갈 수 있는 거야. 3보다 작은 데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5, 6은 4, 5, 6 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씩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8, 9, 72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F4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5로 가는 경우죠. 소수니 5로 가요. 네, 보내면 되죠. 뭐. 5로 보내요. 그러면 1, 2, 3은 어디 갈 수 있냐? 1, 2, 3, 4 네 가지씩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씩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하고 6은 6밖에 못 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큰 데로 가야 되니까. 4의 3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64가 됩니다. 다 더하면 답이죠. 그래서 16을 더하면 82니까 152개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나눠서 푸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들이 잘 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20번 문제는 나눠놓기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 오기 전까지 뭘 하면 되냐면 집에서 순열 파트의 것들을 다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 쉬운 거 다시 다 풀어보시고 연습해 오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은 진짜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고 목요일날 이제 중복조합을 미친 듯이 할 텐데 중복조합을 열심히 해서 끝나면 이제 이항 정리만 남는데 이항 정리는 솔직히 말해서 또 이제 금방 해요. 이항 정리. 중복조합이 좀 빡세다. 중복조합이 조금 자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거 나누는 거는 지금 4사인가요? 4사에서 이렇게 4사에서 지금 여기가 일단은 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건데 저기를 이제 못 가요. 어떻게 나눠지냐? 아까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장애물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장애물, 이렇게 장애물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PQR. 그러면 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1번이 A에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 2번이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3번이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해서 더하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일 그래도 20번이 그래도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목요일날 중복조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세우시고요.